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랜덤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랜덤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자, 임의의 수치를 뽑아내는, 그쵸? 랜덤하게 한다. 뭐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자, 플래시에서도 자, 랜덤 함수라는 게 있는데, 자, 랜덤이라고 쓰시고요. 가로를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는데, 자, 이 안에다가 내가 어떠한 특정한 수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임의의 수치를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밑에 이제 예시가 나왔는데, 자, 먼저 제가 랜덤 3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플래시가 뽑아줄 수 있는 임의의 수는 0, 1, 2. 자, 이렇게 뽑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는, 자, 플래시에서는 넘버링을 할 때 반드시 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랜덤 3이라고 해서 1, 2, 3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0부터.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0, 1, 2. 요렇게 수치를 뽑아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랜덤 10이다 라고 입력을 해주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가지의 수치를 뽑아주는 거예요. 랜덤 10이면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한다. 자, 그거 꼭 기억해 두고 계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5 더하기 랜덤 5라고 입력을 하면 몇 가지 수치를 뽑아내주냐면, 자, 랜덤 5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수치가 몇이죠? 그러면 0, 1, 2, 3, 4죠. 그쵸? 그렇게 해서 5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0부터 4까지 5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0부터 4까지 5가지가 나오는 수치를 항상 5와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랜덤 값이 0이 나왔으면 5가 나오는 것이고요. 랜덤이 1이 나오면 더하기 1 해서 6이 나올 것이고요. 자, 이렇게 랜덤에서 나오는 수치를 더해서 이러한 내가 임의의 수를 뽑아내더라도 어떠한 범위를 정해서 뽑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만약에 제가 마이너스 3 더하기 랜덤 7이라고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자, 제가 이 직선상에 표를 하나 그렸어요. 자,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3. 그쵸? 마이너스 3부터 시작을 해서 랜덤 7 하면은 몇 수치가 나오냐면 0부터 6까지 나오잖아요. 최대 더하기 6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더하기 6을 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그러면은 몇 가지 나오나요? 자, 플러스 3까지 나오는 거죠. 그쵸? 만약에 랜덤 수치가 0이 나왔다. 랜덤 수치가 0이 나왔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랜덤이 1이 나왔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최대값인 만약에 6이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 3에서 6을 더해서 이렇게 플러스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음수에서부터 양수까지 전체적인 범위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랜덤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수치적인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랜덤 함수는 우리가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를 할 때 특히 이제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게임을 만들 때 랜덤은 반드시 많이 쓰이는데, 자, 이제 쓰일 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첫 번째는 수치적인 의미와 두 번째는 확률적인 의미, 이렇게 두 가지를 써놨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먼저 이제 수치적인 의미라는 것은요, 만약에 내가 랜덤 6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0, 1, 2, 3, 4, 5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내가 1이 필요하냐, 2가 필요하냐, 3이 필요하냐, 4가 필요하냐. 자, 이런 것처럼 실제로 내가 하나의 필요한 수치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랜덤 6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1이 나와서 1의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또 어떨 때는 3이 나와서 3의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이렇게 랜덤에서 뽑아낸 수치를 바로 적용해서 액션상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수치적인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확률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확률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프문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확률적인 의미는 예를 들어서 랜덤 6이 는 0이다 라고 하면 이건 무슨 얘기죠? 그쵸? 랜덤 6을 돌렸을 때
거기서 0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몇이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랜덤 6 하면 0, 1, 2, 3, 4, 5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0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몇이 된다는 얘기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몇이 되는 거죠? 그쵸? 6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이 뒤에 0이라는 수치는요, 꼭 0을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쵸? 뭐 3을 입력해도 되고, 5를 입력해도 되고, 뭐 1을 입력해도 되고, 어차피 0이나 1이나 2나 3이나 4나 5나 랜덤 6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밑에 뭐 랜덤 10이 1과 같으면 이라는 것은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0부터 9까지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이 랜덤에 적용한 수치보다 이 비교되는 값이 더 크면 안 되겠죠? 더 크면 안 돼요. 뭐 랜덤 6은 6이라고 해서 여기가 6이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왜? 랜덤 6은 최대값이 5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래시 게임을 만들 때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적들의 개수, NPC들의 개수가 적게 나와요. 그쵸? 그럴 때는 이 확률을 크게 주면 랜덤 10 줘버리면 10분의 1마다 적들이 나오니까 빈도가 적겠죠. 근데 이제 스테이지가 진행되면서 난이도가 좀 어려워질 때는 이 적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랜덤 6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10분의 1보다는 6분의 1이 더 빈도가 적겠죠. 그건 적들이 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확률적인 의미는 이 랜덤 함수는 확률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 랜덤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설명할 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그 뒷부분에 가서 다음 과정에서 우리가 플래시 게임 같은 걸 제작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랜덤을 가지고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번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활용 방법만 알아보고 이제 좀 더 복잡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진짜로 이제 플래시 게임을 만들 때 그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플래시에서 간단한 적용 예 정도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제 플래시 화면으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랜덤 값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여기다가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화면의 색상을 지금 800에 600 화면에서 제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자, 검은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무비 클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무비 클립을. 자, 지금 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아주 작은 원을 하나 그렸어요. 작은 원을 그린 다음에 이 원의 색상을 흰색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F8번 눌러서 무비 클립으로 만들었어요. 자, MC라는 무비 클립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은 약간 그냥 단순하니까 이 무비 클립을 필터 효과를 줘서 자, 블러 효과 살짝 퍼지게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이렇게 퍼지게 너무 퍼졌네요. 이렇게 자, 이런 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무비 클립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코딩 방식 중에서 객체 방식 코딩이 있었고 프레임 방식 코딩이 있었고 무비 클립 안쪽에 코딩 방식이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무비 클립 안쪽에 디스.온 엔터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써서 코딩하는 방식 기억나시나요? 자, 이것도 아주 많이 쓴다고 그랬죠? 객체 방식이랑 비슷하지만 무비 클립 안쪽에다 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런 방식으로 코딩을 해볼게요. 자, 그런 방식을 코딩하려면 자, 해당 무비 클립 선택을 하고 여기다 액션을 쓰는 게 아니라 해당 무비 클립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서 액션 써준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추가하고 AS. 자, 여기다가 액션 써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 액션 써주면 요 해당 무비 클립한테 액션이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찍고 자, 여기다가 이제 액션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this.on enter 프레임은 펑션이라고 액션을 써주면 이거는 이제 객체 방식 코딩에서 on 클립 엔터 프레임이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단 객체 방식은 무비 클립을 선택하고 바로 겉에다가 액션 써주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무비 클립 안쪽에 있는 프레임에다 써주는 거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말한 this는 누구예요? 자, 요 M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his._x 스케일은
자, 죄송합니다. this 언더바 y 스케일은, 자, 이건 뭐예요? 자, x 스케일과 y 스케일 크기를 비율로 나타내는 거죠? 자, 크기를 비율로 나타내는 우리가 그 명령어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50 더하기 랜덤 100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50 더하기 랜덤 100.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값이 50 더하기 랜덤 100이다. 몇부터 몇 가지 이미지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쵸? 50에서 그쵸? 150까지 맞나요? 50에서 100을 더하면 15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0에서 150 사이에 랜덤하게 잡힌다는 얘기죠. 뭐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여기서는 지금 99까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수치가 적은 수치일 때는 뭐 마이너스 1이냐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략적인 수치를 쓸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쓰는 게 그냥 보기 편하죠. 그러면 대략 나의 x 스케일 100분율 그 100% 기준으로 봤을 때 50%부터 100%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컨트롤 엔터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요렇게 찌그러지면서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냐면, 이 원리가, 자, 잘 보세요. 자, 엔터 프레임이라는 함수 뭐죠? 엔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는 매번 반복 실행하여라 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요 액션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읽을 때 랜덤 값 받고, 또 읽을 때 랜덤 값 갖고, 또 읽을 때 랜덤 값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랜덤이라는 거는 임의의 수치를 계속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엔터 프레임이 실행될 때마다 이 랜덤 값이 계속 바뀌겠죠? 이 랜덤 값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즉 나의 x 스케일과 y 스케일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깜빡깜빡거리는 것처럼 크기가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50에서 150 사이에서.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이게 엔터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기서 받은 수치를 하나만 딱 가지고서 그대로 딱 정지가 될 텐데, 엔터 프레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얘를 실행해 주는 거야. 계속 시행할 때마다 이 값이 바뀌니까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자,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뭐 지금 이 문법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주게 되면 x 스케일 값과 y 스케일의 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가로랑 세로랑 비율이 틀려서 찌그러져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같은 비율로 커졌다 작았다 해주고 싶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볼게요. this 언더바 x 스케일은 this 언더바 y 스케일은 50 더하기 랜덤 100이다 라고 해주면, 자, 50에서 랜덤 100, 즉 50%부터 150%까지 크기를 사이즈를 바꿔라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자, 액션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읽고요. 그 다음에 한 줄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았던 랜덤 값을 먼저 y 스케일에 넣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80이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80이 y 스케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x 스케일에 들어가요. 즉 x 스케일과 y 스케일의 비율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또 엔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또 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크기가 바뀐 게 x 스케일과 y 스케일에 동시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 반복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같은 비율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볼까요? 밑에다가 자, 이거는 제가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엔터 프레임 안에다 줬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바로 또 그냥 바로 써버릴게요. 자, 객체 프레임 방식에서 이렇게 코딩을 할 때 여기 위에다 쓰는 거는 객체 방식의 onCliEvent load와 같은 얘기예요. 그쵸? 여기다 쓸 때는 onCliEvent load와 같은 얘기예요. 시작할 때마다 한 번만 반응을 해라. 자, 그래서 여기다가 this 언더바 알파는, 자, 알파라는 건 뭐죠? 나의 투명도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의 투명도는요 50 더하기 랜덤 50이다 라고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 더하기 랜덤 50이다 하면 몇부터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자면 50에서 99까지 나오는 건데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50에서 100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쵸? 여기서 뭐 투명도가 1 빠진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받았던 투명도 값을 한 번 받아서 투명해지고, 그쵸? 알파 값도 0부터 100까지, 즉 100%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얘에 의해서 깜빡거려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컨트롤 엔터키 눌러보면, 자, 컨트롤 엔터키를 누를 때마다 크기와 그 투명도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다 하나 더 써줄게요. 그 다음, this 점 언더바 x 스케일, x는 스케일 했으니까, x는 this 점 언더바 y는 이라고 해주고, 자, 랜덤 800, 랜덤 600.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자, this 점 언더바 x. 이 MC의 x는 랜덤 800만큼 해라. 자, 랜덤 800만큼 해주면 몇부터 몇이죠? 0부터 799까지죠. 즉, x축으로는 현재 우리가 만든 이 도큐멘트 사이즈가 800, 600이니까, 자, 0부터 800 이 사이의 x를 랜덤하게 잡아주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y도 마찬가지예요. y도 0부터 600까지, 뭐 정확히 따지자면 599까지지만 0부터 600까지 랜덤하게 위치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엔터키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자, 컨트롤 엔터키를 누를 때마다 투명도와 위치가 바뀌면서 이렇게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이제 루트로 나가서 요 무비 클립을요. 자, 플래시에서 그냥 단순 복사는 컨트롤 D 키죠? 컨트롤 D 키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개를 막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사를 해요. 어차피 이 안에 액션 들어가 있는 거 똑같이 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여러 개를 잡아서 또 이렇게 복사를 해요. 여러 개를 복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면 자,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러한 모습도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를 때마다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와 크기와 투명도가. 이렇게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이런 걸 만들 때 랜덤.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런 걸로 게임 배경이라든지 홈페이지 배경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홈페이지나 그 게임을 할 때마다 이 배경이 그때마다 다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좀 가시나요? 자, 비슷한 거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랜덤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이번에도 제가 800에 600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놓고 배경 다시 검은색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연습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조금 빨리 코딩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 보세요.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원을 그리고요. 자, 무비 클립 MC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필터에서 블록 값을 줘서 살짝 뿌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너무 뿌옇죠?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서 레이어 추가하고 AS 여기다 액션 써볼게요. 자, 지금은 이제 제가 먼저 쭉 코딩을 하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this 점 언더바 x 처음에 시작되는 위치는 랜덤 800. 자, 0부터 800까지 랜덤하게 생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is 점 언더바 y는 마이너스 20. 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루트 800에 600 기준에서 마이너스 20. 즉 위에서부터 나타나는 얘기죠.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0이니까 요 정도에서 나타나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자, this 점 언더바 알파 투명도죠? 50 더하기 랜덤 50 됐나요? 그 다음에 this 점 언더바 x 스케일은 this 점 언더바 y 스케일은 y 스케일은 50 더하기 랜덤 50. 자, 크기도
랜덤하게 바꿔주는 거죠. 단 가로 세로가 동일하게. 자, 그 다음에 스피드 y는, 자, 스피드 y는 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이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 제가요 5 더하기 랜덤 5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5 더하기 랜덤 5 몇부터 몇이 나오는 거죠? 5, 6, 7, 8, 9 이렇게 총 5가지의 수치가 나오는 거죠. 즉 빨리 떨어진 애도 있을 거고 천천히 떨어진 애도 있을 거고 느리게 떨어진 애들도 있을 거고, 그쵸? 자, 이러한 값들을 받아서, 자, 여기까지는 시작하자마자 한 번만 실행되는 액션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감싸주는 거 없이 바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와서는 this.on 엔터 프레임은 펑션. 자, 위에 이러한 값들을 받아서 this.underbar y 더하기는 스피드 y다라고 해줬어요. 그러면은 위에서 랜덤하게 들어갔던 스피드 y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쵸? 그리고 요거는 엔터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복 실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 이렇게 위에서 하나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컨트롤 엔터키를 누를 때마다 떨어지는 위치와 크기와 속도가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다가 얘가 이제 한번 떨어지고 나면 끝이죠? 그러다가 이런 조건 하나 걸어볼게요. 자, if 만약에 this.underbar y가, 자, 스피드 y가 양수였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요. 그쵸? 떨어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y 값인 600을 지나서 대략 한 650 정도를 지나면, 일단 스테이지를 지나서 650 정도를 지나면 다시 위에서 떨어져라 라고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에 시작했던 요 값들 있죠? 요 값들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눈이 떨어지다가 650을 지나면 다시 또 x값 다시 잡아주고 다시 y축은 마이너스 위로 가고 다시 투명도 값 받고 다시 크기 받고 다시 내려오는 속도마다 또 떨어지겠죠. 그리고 떨어지다가 또 650보다 크면은 또 위로 가서 또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러한 과정을 플래시에서는요, 루프 과정이라고 그래요.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될 수 있게 돌아가는 액션.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떨어지고, 또 떨어질 때 속도 달라지고요. 또 여기 떨어지고요. 또 떨어지고요. 그쵸? 이렇게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 하루 종일 틀어놔도 얘는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 썼던 액션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똑같은 거를 두 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를 제가 다시 지울게요. 여기를 다시 지우고, 자, 우리 이런 거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액션 문법 초반에 배웠던 거 있죠? 함수 호출 방식이라는 게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자, 함수를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뽑아 쓴다.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를 함수로 묶어볼게요. 펑션 load mc라고 제가 이름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 load mc라는 곳 안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한마디로 load mc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얘네를 실행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컨트롤 엔터키 누르면 이제부터 실행을 안 해요. 자, 왜 그러냐면 함수 호출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기억나죠? 이게 함수 호출이잖아요. 이래야지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떨어지다가 나의 y가 스테이지를 지나서 650을 지나면 또 얘네 실행해야 되죠. 그래야지 또 위에서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럴 땐 또 얘네를 다시 써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요 함수잖아요. 요 함수만 요렇게 호출해주게 되면, 그쵸? 얘만 호출해주게 되면 얘네들을 한 번에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코딩이 좀 더 간단해지는 거죠. 자, 한번 실행해볼까요? 자, 여기 계속 반복해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함수의 호출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제 반드시 루트로 나가서, 이 액션은 지금 요 무비 클립 안쪽에 쓰여 있고요. 루트로 나와서, 이 지금 방금 만든 이 무비 클립을 컨트롤 DDDD 쭉 여러 개를 이렇게 막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개를.
그쵸? 그리고 나서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그쵸? 꼭 눈이 내리는 것처럼 쉽게 이런 거를 만약에 모션 트윈이나 이렇게 만들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손쉽게 이러한 복잡하고 좀 효과가 좋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좀 랜덤 함수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우리 랜덤 함수는요 요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고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복잡한 그러한 이제 복잡하고 더 쓰임이 많은 그러한 랜덤 함수 응용 샘플들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